하루공부 365와 함께하는 스타벅스. 오늘은 매일매일 뇌 효율을 최고로 높이는 간단한 비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과학 연구에서는 뇌 척수액이 뇌 안을 돌아다니며 세포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깊은 숙면을 취할 때면 뇌 청소 과정이 깨어있을 때보다 20배나 빨라진다. 잠을 푹 잔 날 개운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책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에서는 숙면이 주는 뇌 청소의 혜택을 강조하며 뇌의 상태를 최고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숙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자기 전에 무언가를 먹지 않는 것이다. 자기 전에 무언가를 먹으면 소화를 위해 혈액이 모두 위로 쏠린다. 그러면 뇌로 갈 혈액이 충분하지 않아 뇌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뇌 효율을 최상으로 올리고 싶으면 숙면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보자. 자기 전에 먹지 않기, 스마트폰 멀리하기처럼 간단한 생활 습관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둔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 바로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뇌를 청소하기 때문이죠.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뇌 청소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하루 종일 찌뿌둥한 기분으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불면증이 심해가지고 잠을 푹 자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수면 유도제도 먹어보고 잠 잘 온다는 음식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계기 하나로 최근에 정말 잠을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불면증을 벗어난 경험을 바탕으로요, 잠을 잘 자게 된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가장 큰 효과를 본 방법이 바로 스마트폰 치우기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엄청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숙면을 위해서는 자기 전에 절대 스마트폰 하지 마라. 그래서 스마트폰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근데 스마트폰을 아예 치워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 알람 때문에. 예. 가뜩이나 잠을 못 자가지고 늦잠 잘까봐 걱정인데 알람까지 없어버리면은 너무 불안해서 오히려 잠이 안 오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머리맡에 두고서는 안 보려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내가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계속 좋은 말로 저한테 스마트폰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래도 가급적 안 보긴 했는데 그래도 뭐 잠이 안 오거나 생각이 많아지거나 그러다가 아내가 먼저 잠들어 버리면 이제 스마트폰에 손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밤은 새벽 3, 4시에 자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의지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쓰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람 시계를 구입했어요. 사실 알람 시계가 스마트폰보다는 확실히 불편하긴 합니다. 뭐 조작이 편리하지도 않고요. 버튼도 몇 개 없는데 그 버튼 몇 개로 이제 막 알람 시간 설정하고 그러면 솔직히 좀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대박이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길기는 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아까 막 새벽 3, 4시에 자고 막 그래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즘에 그런 일은 없어졌어요. 늦어도 1시쯤에는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치우기가 이렇게나 효과가 크다는 걸 제가 알게 되고 나서는 지금은 아예 가져올 생각조차 못하게 침실과 아주 먼 방에 충전 장소를 따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뭐 물론 저희 집이 그렇다고 엄청 이제 큰 집은 아니라서 아주 멀리는 아니고 어쨌든 침실이 아닌 곳에 충전 장소를 따로 마련을 해놓고 자기 전에는 이제 거기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취침 모드도 설정을 해놔요. 그래서 혹시나 밤에 뭐 전화가 울린다거나 뭐 이제 알림이 뜨거나 이런 소리 때문에 다시 스마트폰을 찾아가는 일까지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취침 모드를 해놓으면은 아예 그냥 그 알림이나 전화음이 무음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아예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밤 10시 이후가 됐잖아요. 아예 스마트폰을 안 건드립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역시 알람 시계라는 환경 설정의 효과가 가장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지로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있겠지? 그렇게만 하면 영원히 안 되는 그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꾼다든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거, 이거 절대 아깝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꿀잠을 도와준 두 번째 방법은요, 침구류 세탁입니다. 우리가 잘 때 나오는 노폐물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자면서 흘리는 땀이 거의 한 컵 정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개기름 있죠. 이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먼지 대부분, 이거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우리 몸에서 나온 각질이나 머리카락, 털, 이런 것들이 그 먼지의 원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는 동안에는 전부 침구류에 쌓일 거잖아요. 그쵸?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일이거든요. 주말에 당직사관이 갑자기 모포를 털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들 주말에 이제 자고 싶고 막 그런데 귀찮아 죽겠는데 이걸 시키네 그러면서 툴툴거리면서 모포 털러 나갔는데, 진짜 그 털러 나갈 때 이렇게 들고 갈 때는 깨끗해 보이는 모포였거든요. 그런데 가서 털다 보니까 아무리 털어도 계속 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툴툴거리던 애들도 정말 열심히 털 수밖에 없었던, 아니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거기서 계속 잤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정말 모포를 열심히 털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침구류 세탁이라는 게 말이야 쉽지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정말 귀찮은 일이죠. 힘들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아내랑 약속을 했어요. 우리 잠만큼은 꼭 깨끗한 곳에서 자자. 그래서 지금도 2주에 한 번은 시트와 베개를 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걸 위해서 아내가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는 거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아내를 도와줄 수 있을 때는 최대한 열심히 돕죠. 이제 뭐 시트나 이불 넣을 때 같이 도와주고요. 이렇게 침구류를 자주 세탁을 하니까 확실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같은 시간을 자도요, 훨씬 개운하게 느껴져요.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들어서야 좀 이제 알람 시계 덕분에 이제 일찍 잠이 들게 되는데, 예전에는 불면증 때문에 막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고 막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총각 때는 이제 침구류를 그만큼 자주 빨지 않았으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힘들고 피곤하고 그랬는데, 확실히 침구류를 2주에 한 번씩 빨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좀 덜 피곤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자러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이불 덮고 있으면 깨끗하고 뽀송뽀송한 느낌이 드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아주 편안한 기분으로 잠에 들게 됩니다. 이게 사실 모르겠어요. 진짜 침구류가 깨끗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마 제가 직접 또 빨래를 하고 널고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기분이 더 드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편안하고 깨끗한 기분으로 잠이 든다는 거, 요런 것도 저의 어떤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잠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잠을 잘 자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잠이 잘 왔을 때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몸이 고단하면요, 잠이 잘 와요. 이거는 진짜 불면의 진리예요. 물론 이제 아주 심한 불면증, 그래서 이제 막 엄청 힘들게 일하고 피곤하게 일해도 잠을 못 자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진짜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가면 이제 수면제를 처방받을 정도로 이제 심각한 불면증이고, 몸이 고단하면 잠이 잘 온다, 이게 진리이긴 한데, 이 방법을 실천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몸을 그렇게 쓰러져 잘 정도로 심하게 굴리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요. 늦잠을 잘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렇게 늦잠을 자면은 좀 개운해야 되는데, 몸을 워낙에 심하게 굴리니까 막 근육통에, 피로감에 이런 거에 또 시달리고요. 그러면 당연히 일이 손에 안 잡히게 돼버리고요. 그래서 저한테 맞는 운동량을 알아보려고 요리조리 좀 시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하루에 5km 정도를 걷거나 뛰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한 3km 정도 뛰는 것 같고요. 좀 힘들 때 쉬어가는 게 한 2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운동하는 게 저한테는 적당한 운동량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요것도 운동이라고, 잠이 잘 오는 게 맞습니다. 사실 요 고단해서 잠이 잘 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였냐면은, 잠자는 습관, 루틴이 생긴 거였어요. 제가 아무래도 하는 일이 이제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몸이
지금 이게 뭐 깨어있는 건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쉬어야 되는 건지 이거를 분간을 못하는 기분이랄까? 예.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자러 들어가면은 잠이 진짜 잘 안 와요. 그런데 달리기를 하고 와서 이제 샤워를 하고 책을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요 루틴을 이제 꾸준히 반복하다 보니까 이 잠드는 타이밍도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스르륵 눈이 감기는 경험, 아주 잠이 편안하게 오는 경험, 요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면증이 심한 사람에게는 운동은 정말 축복 같은 경험이다. 여러분이 꿀잠을 자게 되는데 너무너무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한 3가지 방법. 첫 번째, 스마트폰 치우기. 두 번째, 침구류 자주 세탁하기. 세 번째, 적당한 운동하기입니다. 아마 숙면 관련 책이나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은 이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숙면을 위해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해드린 이유는요, 이 방법들 덕분에 정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그때 느꼈던 개인적인 느낌들, 어떤 경험들, 그런 디테일들도 같이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법이 다른 분들께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불면증이 저에게 정말 평생 해결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법을 고민을 하고 환경 설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완벽하지는 않아도 여전히 불면증의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좀 잠을 자는데 다른 사람보다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준으로 불면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세상 모든 일이 이와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막막하죠. 막막하고 내가 이거 한다고 이게 과연 될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바꿔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요, 그 노력들이 모두 모여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일도 작은 것들을 모아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저한테 심어줬거든요. 그렇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성공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꿀잠이라는 성공을 함께 맛보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